서울 한복판 최고급 타워 호텔의 17층 복도.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청소부 윤세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빠진 걸레,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발걸음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을 때 호텔 운영 총괄 상무 장인태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진은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닦는 거냐? 이게 청소야? 장인태는 세진이 방금 닦은 바닥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번져나갔습니다. 세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장인태는 하찮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세진은 다시 걸레를 짜서 번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견뎌야지. 윤세진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모욕과 무시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윤세진은 이 호텔을 소유한 그룹의 법적 상속자였습니다. 윤정수 회장의 외동딸이자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직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모 윤정미와 고모부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위조한 유언장이 나타났습니다. 페륜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다. 언론은 연일 세진을 공격했고 계좌는 동결됐으며 법적 지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죠. 그녀는 패배했습니다. 세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곳 호텔 청소부로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 세진아. 세진은 청소부 휴게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한때는 회장실에서 바라보던 그 풍경인데 이제는 지하 1층 구석방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고 차가웠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합니다. 호텔에 들어온 지 362일.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집안의 배신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세진은 도시락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호텔 창고는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세진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이곳은 직원들조차 잘 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이번 달 이익 20%는 해외 계좌로 빼돌려 기록상으론 운영비 증가로 처리하고. 장인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청소 카트를 밀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안쪽 작은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인태와 재무팀장 그리고 사촌형 윤아진이었습니다. 정미 여사님께서 좀 더 속도를 내라고 하셨어. 이 기회에 모든 자산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윤아진이 말했습니다. 정미 여사라니 고모 윤정미였습니다. 세진은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호텔 수익 조작, 뇌물거래, 가짜 장부 작성. 그들의 대화에는 불법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당장 잘라버렸을 놈들.
세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가 꽉 쥐어졌습니다. 그룹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기업이 단 1년 만에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세진은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은 방금 회의가 있었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용 처리 내역서, 해외 송금 기록, 가짜 거래처 목록.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줄게.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위험했지만 세진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세진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가족관계도가 붙어 있었고 각 인물별로 불법 행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심에는 고모 윤정미와 장인태가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호텔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언론은 그녀를 폐륜녀로 낙인 찍었고 법적으로도 그녀는 모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무력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세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증명해보자. 아버지와 나를 동시에 모욕한 자들 모두에게. 세진은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 그녀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세진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신분은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배경의 일부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진은 자유롭게 호텔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정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세진은 매주 금요일 재무팀에서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쓰레기통에서 찢긴 서류들을 주워 자신의 원룸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새 조각을 맞추며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을 복원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위조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세진은 청소를 하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모두 외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호텔 내부 기록과 재무장부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어느 날 사촌 윤아영이 로비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진은 바닥을 닦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하진이 형이 다음 주에 떠난대. 싱가포르로. 돌아올 생각이 없대. 사촌 윤아진이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촌 윤아영이었습니다. 이 파일을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고모 윤정미가 작성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위조 유언장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윤하영이 보낸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세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 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자료를 넘길 차례였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이자 로펌 대표 강태현이었습니다. 강태현의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세진은 청소부 옷을 벗고 평범한 차림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많이 달라졌구나, 세진아. 강태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세진을 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세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습니다. 강태현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강태현은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마.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시 청소부 옷을 입고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청소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호텔과 그룹 계열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채 조용히 복도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정미 여사와 장인태 상무를 찾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유언장 위조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층에서는 고모 윤정미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고고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방송사들은 특보를 내보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놀라운 소식은 인천공항에서 있었습니다. 사촌형 윤하진이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된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과 함께 대량의 현금과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진은 호텔 직원 휴게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뉴스를 보며 놀란 척했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강태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일제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인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백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정보를 흘렸어?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장인태는 휴게실의 직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진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장인태는 화가 치밀어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다 찾아내고 말 거야. 누가 배신했는지. 그는 중얼거리며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아직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로비를 오갔고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세진은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확인하자 강태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아침 10시 회의실로 오거라. 세진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내일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룹을 되찾을 것입니다.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특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부로서 보내는 밤이니까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이었지만 세진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부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8층 회의실. 강태현이 말한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회사 임원들, 그리고 강태현이 보였습니다. 세진이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윤세진 씨, 정시에 오셨군요. 강태현이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회의 테이블의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회장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윤그룹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현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고 윤정수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감정을 마쳤고 위조된 이전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났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세진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면의 폭풍은 이제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윤세진 씨가 수집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증거 자료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확인했고 관련자들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세진이 1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그룹의 모든 주식 지분에 관한 문서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윤세진 씨는 그룹의 대주주이자 회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세진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인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진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장인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인태 상무님,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못 알아보셨죠? 그때 물으셨잖아요. 눈은 장식이냐고. 세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청소부가 누구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 상무님.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법원 결정문과 주식 지분 증서, 그리고 위조 유언장 무효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이 그룹, 더 이상 썩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장인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를 안내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인태는 나가면서도 세진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세진은 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했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청소부가 아니라 당당한 회장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진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19층 끝에 위치한 그 방은 1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책들, 넓은 책상,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세진은 책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메모와 펜, 명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그때 강태현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잘 정리된 것 같네. 강태현은 방안을 둘러보더니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어. 그의 마지막 선물이야. 강태현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는 두꺼운 노트와 USB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내 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창업 회고록이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이기도 하지. 세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호텔을 세우고 그룹을 일구는 과정, 어려움과 극복,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과 기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쓰러지기 얼마 전에 녹화한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너는 많은 시련을 겪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지.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모두가 널 주인이라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현장을 알아야 진짜 주인이 된다고.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했을 거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야.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 넌 그걸 배웠을 거라 믿는다. 세진은 자신이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배움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세진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강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얼 할 건가? 강태현이 물었습니다. 정직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누구도 위에 서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방식으로요. 세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에 모두 기다리고 있어. 첫 번째 임원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야. 세진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서기 전
아버지의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진은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되찾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직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직급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 회의였습니다. 호텔 대강당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부부터 임원까지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군거림과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에 세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진입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사라졌을 때 이미 많은 소문이 돌았고 오늘 아침 그녀가 회장직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세진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24층부터 지하 3층까지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의 표정이 격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가 알고 보니 회장이었다니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진짜 주인이 된다는 말씀. 저는 그 말을 실천했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진은 청소부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난 경비원들의 친절, 식당 직원들의 수고, 그리고 손님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 그녀는 그것을 모두 보았고 느꼈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호텔이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이 그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세진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첫째, 정직한 경영을 약속합니다.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인사. 둘째, 누구도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진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단상을 내려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고모 윤정미와 장인태였습니다. 그들은 검찰 조사 후 임시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진과 장인태가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부와 상무가 아니라 회장과 범죄 혐의자로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세진아? 고모 윤정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짓이 아닙니다, 고모. 진실입니다.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속이고 이용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고모 윤정민은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장인태는 이미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윤정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장인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내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법원에서 받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진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세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진은 취임 직후 경영 투명성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재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연관된 임원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함께 청소부로 일했던 동료 중 3명을 경영지원팀에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세진은 여전히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제법 잘하고 있죠? 세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석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 윤정미와 사촌 윤아진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장인태는 해외 도피 중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촌 윤아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세진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진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윤아영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형을 받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온 윤아영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요, 하영 씨. 세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윤아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윤아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움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아영의 고백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우리 모두. 세진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아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요. 그들의 대화가 끝날 무렵 강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아영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세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 이제 명실상부한 회장이야. 세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금고를 열고 아버지의 회고록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다. 세진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부심을 가져라. 넌 내 딸이고 내 안에는 내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흐르고 있다. 세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세진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그 빛들 사이에 그녀의 호텔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을 증명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에서 회장이 된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정한 리더로서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속에서 세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